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볼트 EV를 시승할 겁니다. 이 모델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디자인도 많이 달라졌고, 사실 뭐 배터리나 파워트레인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한데 일단 편의 장비, 안전 장비 이런 것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르게 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기차의 딱딱함들, 이런 스포티한 주행을 위해서 하드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체 밑바닥에 배터리가 깔리게 되면 무게중심적으로 좋아지는 거는 분명한데, 배터리 케이스를 정말 무식할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둔탁한 느낌들이 실내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특히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들이 그런 특징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데, 쉐보레 볼트는 물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지만 그런 느낌들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뭐 다 핑계고, 볼트의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이에요. 보통 전기차에 토션빔 잘 안 쓰거든요. 특히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들은 무게도 늘어나고 이 토크가 워낙 좋아서 이 성능에도 대응을 하기 위해서 토션빔을 잘 안 써요. 그리고 배터리를 밑바닥에 깔기 위해서 바가 가로로 길게 있는 토션빔보다는 이 멀티링크가 유리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볼트가 토션빔을 쓴 거는 다분히 원가 절감 느낌이 큽니다. 애초에도 초기 모델들이 뒷좌석 승차감이 굉장히 딱딱하다는 혹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서스펜션을 조금 다르게 손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인 곳들 지나고 요철을 넘어서고 과속 방지턱 지날 때, 이 초기 모델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최근에 나오는 전기차들이 이 배터리 용량이 꽤 큰 편이에요. 요즘 거의 70kWh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체 밑바닥의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전기차들이 어쨌든 무게중심이 좋으니까 핸들링 할 때 느낌들이 굉장히 산뜻해요. 부드럽고.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거나 차가 기울어지는 느낌은 없는데, 이 자동차가 위아래로 요동치는 느낌들은 분명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밑바닥이 무거울수록 이 요동치는 게 조금 더 격하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쉐보레 볼트 EV 같은 경우는 일단 배터리 용량이 엄청나게 크지가 않습니다. 66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아이오닉5나 EV6와는 좀 체급이 다르죠. 배터리 용량은 적은 편이지만 자동차는 대신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토션빔도 세팅을 함에 따라서 조금 승차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그럴 여지가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토션빔을 고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가 굉장히 부드럽게 유선형으로 생겼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못생긴 실루엣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기역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닛이 굉장히 짧고 이 보닛의 선이 A필러로 바로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체 앞부분부터 이 천장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배터리가 적음에도 이 차는 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14km예요. 그러니까 초기형 모델도 적은 배터리로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는 능력이 출중했었는데,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네, 아쉬운 부분,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 미국에서도 리콜 계획들이 막 나오고 있고, 배터리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판매됐었던 볼트 EV, 그리고 이제 판매해야 되는 이 신차까지도 그 결정에 따라서 뭐 배터리를 전량 교체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수리를 조금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확실하게 이걸 리콜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따른 조치를 받으면 좀 안심하고 타셔도 될 것 같아요. 볼트 EV의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은 좀 독특해요. 시프트가 한쪽에만 있습니다. 왼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뒤편에는 볼륨 조절하는 버튼, 노래 넘기는 버튼들이 이제 양쪽으로 있고요. 이 에너지 회생제동 시스템은 어떻게 쓰냐면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딸깍 누르는 게 아니라 꾹 누르고 있으면 제동량이 증가하는 방식이에요. 대신 원페달 주행은 이 아래쪽에 버튼이 새롭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페달 주행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하게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회수를 해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에서 이 원페달 주행을 하게 되면 발을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을 옮겨갈 필요도 없고 에너지도 회수가 되기 때문에 피로도도 조금 낮출 수 있고, 주행 가는 거리도 엄청나게 늘진 않겠지만 유지를 시켜주는 데는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특별히 조작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은
이 방식이나 로직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모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순간적인 가속력은 꽤 준수한 편입니다. 생긴 거는 조금 둔해 보이잖아요. 잘 달릴 것 같지 않게 생겼지만 204마력급의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150kWh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시속 90에서도 이 추월을 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럭저럭 반응이 꽤 빠른 편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출력이 높은 전기차가 아니면 혹은 주행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 세팅을 바꿔주고 여러 가지를 다르게 해주는 전기차가 아니면 스포츠 모드는 거의 무의미한 것 같아요. 이게 엔진 특성과 전기 모터 특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냥 스포츠 모드 놓지 않아도 내가 빠르게 달리고 싶으면 가속 페달을 깊게 밟으면 반응이 좋거든요. 지금도 뭐 굳이 스포츠 모드가 아닌데 가속력은 스포츠 모드나 일반 모드가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GM이 이런 거에 엄청 취약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볼트 EV는 초기 모델부터 뭐 괜찮았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 내비게이션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이 내부 UI 인터페이스도 뭐 이 정도면 깔끔하고 쓰기 좋죠. 안드로이드 오토, 우리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뭐 과속 방지턱 주의 이런 것도 알려줘. 과속 방지턱이 앞에 없는데.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생겼고요. 기어 셀렉터들이 전부 달라졌어요. 이번에 P나 N은 직접 눌러야 됩니다. 누르는 방식. R과 D는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에요. 후진과 전진의 거리차가 조금 있어서 보지 않아도 이렇게 만져보면 어떤 게 전진이고 어떤 게 후진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진과 후진을 헷갈리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는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그리 좋은 디자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전 측면, 조작하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주차장 찾아서 갑시다. 이걸까요? 제방 주차장 찍어봐. 저희가 고가도로 아래에 있는 주차장을 검색하고 이동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그 고가 아래 주차장을 알려줬거든요. 근데 고가 위로 목적지를 설정해줘서 지금 결국에는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편한 것 같아요. 자, 애플 카플레이 연동도 굉장히 좋죠. 화면에 꽉 들어차게끔 연동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들은 디스플레이가 옆으로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 위아래 면적도 꽤 좋은 편이라서 실질적으로 인치수로 따지면은 10.4인치 정도인데 직사각형 구조가 굉장히 좋아서 시원시원합니다. 디스플레이 베젤도 뭐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죠. 디지털 클러스터만 조금 더 예뻐지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선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잘 보여주긴 하는데 크기면에서 조금 아쉽죠. 그리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일단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정면 시야도 굉장히 좋고 계기판을 바라보면서 앞을 주시하는 것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옆유리가 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아래쪽 벨트 라인이 좀 물결치듯이 디자인이 돼 있어서 이 옆쪽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앞바퀴 근처 아웃사이드 미러 아래쪽 부분까지도 시야가 뚫려져 있고 쪽창까지도 앞에 있어서 확실히 개방감은 좋습니다. 요즘 자동차 디자인 추세가 유리 면적을 이렇게 줄여서 자동차가 늘씬해 보이는 게 트렌드거든요. 요즘 세단의 한 2배 정도 되는 넓은 유리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야 측면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대시보드도 높이가 낮은 편이에요. 이 시야 때문에 운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나 초보자라면 넓게 보이는 게 굉장히 안정감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한데 이 볼트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 사이드 미러는 근데 최악인데? 이 사이드 미러가 요즘 독일 차도 이렇게 안 만드는데 사각지대가 많은 건 둘째치고 잘 안 보여요. 어차피 이 후측방 감지 센서가 있어서 차가 있으면 경고를 해주긴 하겠지만 일단 사이드 미러 시야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광각 거울로 무조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있긴 한데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볼트 EUV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이거든요. 볼트 EV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옵션을 추가해도 통풍 시트는 따라오진 않아요. 통풍 시트는 EUV 모델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옵션 차이들이 볼트 EV와 볼트 EUV에 소소하게 있고요. 가격은 3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 볼트 EV 모델도 괜찮아요.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전기차기도 하고 내가 장거리를 자주 다니지 않는다, 뭐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그먼트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에어백이 무려 10개나 들어갑니다. 쉐보레 같은 경우가 예전에 뭐 스파크 뭐 이런 차부터 시작해서 소형차지만 안전하다 이런 것들을 강조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이 프레임 같은 경우도 기가 스틸을 많이 쓰고 에어백도 10개나 넣으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심하게 챙긴 부분들이 있고요. 볼트 EV는 이 원형 자체는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고 있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비하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내연기관이 그대로 보여줬었던 전륜구동을 쓰는 것도 그렇고 토션빔을 사용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볼트 EV의 전용 플랫폼은 소형차에 특화되어 있는 기본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볼트 EV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굉장히 많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최신 옵션들, 안전 장비 이런 것들도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출력도 우수한 편이고 주행거리도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새롭게 출시되고 있는 전기차 못지않게 강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차는 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부품을 생산해서 그 부품이 미국으로 수출된 다음에 미국에서 조립해서 다시 들어오는 자동차거든요. 신기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인데 핵심 부품들은 전부 LG전자가 만듭니다. 뭐 이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터리부터 배터리 시스템 관리, 뭐 전기 모터와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전장 부분들을 전부 LG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LG에서 그런 전장 부품을 만들고 디자인은 한국 GM이 담당하고 조립은 미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자동차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여러 단계를 거치지만 완성도가 꽤 높아요. 경쟁 모델을 아이오닉5나 EV6로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경쟁 모델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나 EV, 뭐 니로 EV 이렇게 될 텐데 그들보다는 조금 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고 눈에 띄는 매력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볼트 EV보다는 가격이 300만 원 비싸지만 더 넓은 공간,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볼트 EUV가 개인적으로 더 땡겨요. 그래서 둘 중에 추천을 드리면 저는 볼트 EUV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엄청나게 먼 거리를 주행한 건 아니거든요. 오늘 한 50km 정도 달렸는데 국도, 고속도로 뭐 여러 곳을 달렸습니다. 오늘은 그냥 처음 이 차를 만난 거기 때문에 그냥 느낌들만 보려고 뭐 전비 같은 거 생각을 안 하고 달렸어요. 보통 요즘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리고 전기 모터도 완전 최신 거,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최신 거 달린 차들, 이런 차들 전비해도 7km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전비는 진짜 딱 정부에서 인증한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이 볼트 EV는 전비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볼트 EV가 전비가 5.4km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53km 달렸는데 지금 7.4km가 나왔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조만간 볼트 EUV도 시승차를 섭외해서 그 차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체가 커지고 무게가 늘어나고 서스펜션 세팅을 또 볼트 EV와는 다르게 해놨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